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알려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기술이 경제를 바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이 어떻게 경제를 바꿨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와 그리고 액침 냉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액침 냉각과 기술과 경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액침 냉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요, 이번 주 가장 주목받은 경제 기술 뉴스입니다. 자, 요즘 가장 큰 화제가 된 기술과 경제 뉴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 블랙웰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액침 냉각 도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블랙웰이 대용량 서버 렉에 설치될 경우 심각한 발열 문제를 일으켜서 렉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따라서 이러한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액침 냉각이 등장한 건데요. 액침 냉각은 전자기기를 절연석 액체에 담가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냉각 방식으로 기존의 공기 냉각과 그리고 수냉식 방식과는 높은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술 도입에는 초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을 선택할지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액침 냉각 기술 개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도 이 흐름에 따라가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GST는요, 국내 상장사 중 유일하게 이상 액침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K엔솔도 있는데요. 글로벌 액침 냉각 솔루션 1위 기업인 서브머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유지보수 비용은 적고 정제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워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용 칠러 개발의 경험을 살려서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환경 제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주목할 만합니다. 네, 새 기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곤 했는데 왜 이슈가 됐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이번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액침 냉각 기술 어떤 것이고 또 이 기술이 어떻게 경제를 알아보는 챕터인데요. 이번 주 기술이 바꾸는 경제 알려주시죠. 네, 앞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액침 냉각 기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액침 냉각이란 전자기기, 특히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 부품을 비전동성 액체에 직접 담가서 냉각을 하는 기술을 말하고요. 기존의 공랭식 냉각 방식과는 달리 액체를 통해 열을 직접적으로 흡수하여 효율적인 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정기적으로 비전동성이면서도 열 전도율이 높은 특수한 냉각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자부품이 액체에 직접 담기더라도 손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액침 냉각 기술 다양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야에 좀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처음에 엔비디아만 들어서 엔비디아만 적용이 되는가도 궁금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합니다. AI와 빅데이터의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죠. 액침 냉각을 도입하면 기존 공랭식 대비 냉방 전력을 약 93%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크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다음으로는 전기차 배터리에도 활용이 됩니다.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의 열을 줄이는 것인데요. 액침 냉각을 통해서 배터리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은 성능 향상과 그리고 수명 연장, 화재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선박용 에너지 저장 장치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SK 엠무브는 선박용 ESS에 액침 냉각 기술을 적용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액침 냉각 기술이 가져오는 이 경제적 영향, 그리고 또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네, 전망 또한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액침 냉각 기술의 도입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경우 냉각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크게 줄여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더불어 환경적인 이점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성장 가능성, 이 전망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 액침 냉각 시장은 2022년 약 3.3억 원에서 2030년 약 2조 3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연평균 24.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요.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GS칼텍스 등 국내 대기업도 액침 냉각 기술에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액침 냉각 기술 이 뉴스를 보다 보면 종종 들리곤 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전도성을 활용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시장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번 주에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용어인가요? 네, 용어는요, 제가 그대로 액침 냉각을 들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억하시 좋게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액침 냉각은요, 전자기기를 전기가 통하지 않은 비전동성 액체에 담가서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는 냉각 기술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기억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기술과 경제가 만나는 어렵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내용들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임나연 아나운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그래도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액침 냉각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뜻과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어서 이러한 냉각류,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냉각류는요, 높은 열 전도율을 가져서 전자기기의 발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 센터의 서버 냉각,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열 관리, 선박용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는 점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알기 쉽게 그리고 또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기술의 원리, 또 적용할 수 있는 분야, 경제적인 영향과 시장의 전망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에너지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 또 친환경적인 이점까지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찬 정보 전해주신 임나연 아나운서 감사합니다.